자, 오늘 주제는 일반 매매와 경매 낙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매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일반 매매를 평생 한 번밖에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반 매매와 경매 낙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초부터 약 1km 중급까지 전방에 100km 제가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하나의 영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게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매매와 경매 낙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값 주고 현 시세에 또는 금매 물건을 어떤 특정한 기간에 소요 없이 잠시 후 바로 내가 자산을 과속 취득하느냐,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아니면 경매 낙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감정가 대비 유찰된 최대 4회까지 유찰된 금액을 내가 저렴하다고 느끼면 경매로 낙찰받아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느냐,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내 등기로 넘어올 때까지의 절차가 있어요.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 시간이 경매 낙찰받고 몇 주 이내에 보증금을 처음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을 받죠.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이제 며칠 이내에 잔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잔금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등기 절차가 거쳐집니다. 그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내가 내 소유의 등기까지 되기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매는 소요가 된다. 그래서 바로 내 물건으로 등기를 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현재 시세보다 낮게 취득할 수도 있고 준하게 비슷하게 취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싸다고 느끼는 경매 매물의 유찰된 현재 가격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일정 소요 후에 내가 등기가 내 소유의 물건이 되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되고, 경매를 보통 보면 아파트를 많이들 하세요.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아파트를 막 30% 50%된 할인 DC된 금액에 받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현재 시세, 그러니까 실제 시세의 한 10% 정도 싸게 받는 게 보통적인 경매 낙찰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10% 싸게 받아서 그 10%의 이윤을 보기 위해서 받아서 또 팔고 되팔고 이런 절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요즘 같은 하락장 시기에 그게 좀 위험한 이유가, 하락장 시기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매 낙찰을 많이 받아놨다, 아파트를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받아놨을 때 그걸 다시 또 바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 내놔서 바로 되팔려고 했을 때 현재 시세보다 10% 싸게 내놔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 하락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통행료 3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카드 우리가 19,460원 거래량을 보면서 경매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잠시 후 내가 이걸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자면 실제로 전방에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2005년인가 6년쯤에 제가 아는 지인이신데 그분이 경매 낙찰로 엄청난 주택과 다가구 주택, 뭐
가지 아파트와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수십 채의 물건을 다 경매받아 주셔서 그때가 완전히 그 어떤 하락장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매물 거래가 되게 안 이루어졌었는데 2006년 7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잘 안 되신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개인으로서 파산이 난 건데 이제 그 빚을 다 떠안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는 우리가 보통 한 80% 잘하면 85%까지 이렇게 경매 낙찰 금액에 대출이 나오거든요. 경매의 장점은 또 그게 있어요.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 이 대출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이 경매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각종 은행권의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 또는 소유주가 특정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그 은행이나 특정인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자 상환을 안 하고 있어, 대출 변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매물이 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경매에 나오게 되면 결론은 은행은 낙찰된 금액의 배당표대로 배당 조건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고 또 그 낙찰 금액이 현저하게 낮으면 배당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 또한 낙찰된 금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낙찰된 금액이 현저하게 낮다면 내가 낸 보증금이 낙찰된 금액보다 많이 높다면 이제 반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그런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이 약 1km 전방에 유리하지만 100km 않다라는 이동식 말씀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현시세의 10% 이하인 것을 낙찰받게 되면 그것은 상승장 때 유리해요. 상승장 때. 약 부동산 200m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방에 때 100km 왜 유리하냐면 이동식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상승장 때는 치고 올라가니까 내가 10%보다 낮게 받았으면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10% 낙찰받은 10% 이하로 낙찰받는 금액이 이동식 과속 단속에 빨리 주의하십시오. 거래될 수 있어요. 바로 매매가 10% 이익을 보고 매매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락장 때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하락장 때는 이조차도 거래가 안 될 수가 있고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 거래라는 거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지만 내 매물을 살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내가 올린 매물을 살 사람. 그러니까 그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DC를 요구하면 어느 정도 내가 수용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DC를 통해서 빠른 매도,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반 매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금매라는 거는 현재 시세보다 심지어 10% 이하의 금매도 나오기 시작해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물론 강남권에는 드물겠지만 이런 수도권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금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매물도 놓치지 마셔라. 왜냐? 우리가 실수요자라면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함인데
근데 아파트 경매를 시세보다 싸게 살려고 10% 이하의 경매를 받는다? 그러면 이 명도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명도라는 건 뭐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보내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이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죠. 이사 비용이 그럼 이사 비용 뭐 10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의 구간입니다. 내 생각의 이사 비용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이사 비용의 괴리감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500만 원을 이사 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세 이사 비용은 150인데. 그러니까 내가 10% 싸게 낙찰받았지만 그 이후에 들어갈 돈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경매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매라는 거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내가 떠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나오고 임대인의 전입 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입 날짜가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보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냐,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보증금은 소멸되는 상황이냐,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시작함에 있어서 초보자는 매각 물건 명세서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경매의 70%는 80%는 다 이해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그 하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종 등기상 소멸되지 아니할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항이죠. 쉽게 말하면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일단 무조건 잘 봐야 된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언제 나오냐? 입찰 일주일 전에 법원 사이트에 뜹니다. 그래서 입찰 일주일 전에 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봐뒀다면 입찰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하자 여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매각 명세서를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보고 입찰에 대한 여부를 컨설팅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임차인이 2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2명인 경우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거 사실상 불가하죠. 임차인이 어떻게 한 집에 2명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입일자를 보고 전입일자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그 임차인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등기부상의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을 해서 이 이후에 채권들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까 말한 물권명세서상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그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이후에 들어온 각종 대출이나 근저당, 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상에 깨끗하게 등기가 정리가 된다. 하지만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을 받고 배당된 금액보다 적게 되면 내가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권리 분석인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가는 보증금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경매를 입찰할 때 낙찰가의 10%를 보증금을 법원에 내야 돼요.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1억이면 1,000만 원이란 보증금을 내고 내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리 분석을 잘 못했어. 그러면 이 내가 낸 보증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물건을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경매 입찰 분석을 해서 물건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손실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게 경매고, 낙찰 이후에도 명도라는 과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어렵냐? 특수물건일 경우에 명도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공장,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는 명도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에 사람이 많을 테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이게 단독으로 그냥 조그만 10평짜리 한 칸이냐, 아니면 두 칸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두 칸이 방이 터 있냐, 상가 사이가 터 있냐. 그러면 왜 은행에서 봤을 때 그 한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낙찰을 각각 두 칸으로 받았는데, 그랬을 때 은행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내가 받은 경매는 101호 102호인데 101호 102호가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 벽이 트여져서 한 통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낙찰받고, 상가도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건에 5억짜리를 10억인데 반값에 5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대한 대출이 될 줄 알았어. 은행에 낙찰받고 은행에 물어보니까 대출이 안 된대. 은행에서 현장에 실사를 나오거든요. 이건 트여 있고 대출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 이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특수물건이거든요. 경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공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 이런 것들. 토지는 이제 낙찰을 받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 그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역에. 그래서 많은 시간 좀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농지연금이라든지 또 농업직불금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매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그런 500m 전방에 있어서 60km 전원생활연구소 과속 TV 단속에 유튜브를 주의하십시오. 보시면 거기가 메인 채널이에요. 전원생활연구소 TV를 보시면 그쪽에는 여러 가지 매물들이 좀 올라와 있고, 가급적 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반 부동산, 그 다음에 경매, 잠시 후 매물도 박성 계속 과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내가 경매를 의뢰하고 싶어, 컨설팅을 받고 싶어, 컨설팅 의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부동산을 경매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저희한테 또 일반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세보다 거의 30-40% 절약되게 살 수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어요. 전방에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실제 10년 전 가격에 나온 매물들도 있고, 현재 지금 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지방 부동산이 왜 기회냐, 지방에는 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일을 창출할 수 있어요. 소일거리를.
그 다음에 지방에 의외로 일자리가 또 있어요.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왜냐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도 일자리가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지방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경기권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힘들어, 그러면 지방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펜션 운영 같은 건 대표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계획관리 지역에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법적으로 70평 이내에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지방에 거주하면서 텃밭도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이야. 정확히 303평 이상이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농업으로 인한 작물 수확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60세 이후에 내가 가진 농지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로 농지연금을 100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플랜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골 토지, 시골 전원주택, 시골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서 나만의 별장도 괜찮아요. 처음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별장으로 시작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주택, 난 주말만 와서 시골에 좀 힐링하고 싶어, 그런 매물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매물도 많으니까 2억도 안 되는 그런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주말마다 가족 들고 간다면 나만이 갈 거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월세 매물도 있습니다. 월세 매물도 있고 저렴한 월세 매물도 있으니까 유선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담해드리고, 본인에게 맞는 현재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잠시 맞춤 후 컨설팅을 다 터널입니다.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생활연구소 TV 들어오셔가지고 확인 부탁드리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강의 채널, 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제가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 강의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 시간을 내서. 시간이 좀 사실 없어서 이렇게 편집도 못하고 약 500m 그냥 그대로 올려요. 전방에 60km 거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다른 강의 영상들을 보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려가지고 영상들이 이제 끊기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넌테이크로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가지고 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잠시 후 그렇게 막성 과속 하고 단속에 있다. 주의하십시오. 라는 부분, 중간에 영상에 좀 말이 좀 끊기더라도 운전하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원생활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